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결국 끝까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즉시 항고 기간이 하루 남았는데도 일찌감치 결론을 내린 건데요.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이 즉시 항고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밝힌 어제 발언을 겨냥한 듯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환영했습니다. 첫 소식 김세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장이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왜 다른 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불쾌감까지 읽히는 대목입니다.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과 현장의 혼란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하루 만에 검찰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환영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현행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인데도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여전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의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위헌 여부의 핵심은 검찰이 영장도 없이 즉시 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 결정 사건에서 즉시 항고라고 해서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석방됐다면 즉시 항고를 해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해도 그러한 검사의 결정에 의한 구금 연장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물론 즉시 항고를 통해 피고인을 재구속한 사례까지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검찰의 속내에 대한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잠시 뒤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의 탄핵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재판부는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앞선 형사재판에서 확인됐다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휴대폰과 컴퓨터 확보 시도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과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거짓 수사 결과 브리핑 의혹에 대해선 혼란을 줄 수 있었다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혜 비판이 불거졌던 경호처 부속 건물 출장 조사는 경호상 어려움과 전례에 비춰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한 점, 국회의 현장 검증 기록 열람을 거부한 건 법률에 위배되기는 했지만 파면을 선고할 정도로 중대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기각에 찬성은 하지만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감사원법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개별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탄핵소추 기각으로 4명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유독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하다고 비판받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최상목 대행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자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끄는데요. 이에 대한 역시 검사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응도 특이한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검사 때 습관이 나온다고 쏘아붙인 겁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여야 간 힘겨루기를 해왔던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입니다.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겁니다. 일반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주주 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즉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의지인 건데,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사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직을 걸 거라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을 겨냥해 검사 때 습관이 나온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영진을 겨냥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우리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전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선 그간 재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온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조항은 빠졌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의 새 이사진의 선임 효력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만으로 선임을 강행한 게 위법적 소지가 있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끝까지 유지된 겁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 5명 중 국회 추천 몫의 3명이 모두 공석이었지만 김태규 부위원장과 단 둘이 강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취임 당일이었던 만큼 졸속 심사 논란마저 거셌습니다. 두 사람이 졸속으로 2시간 만에 85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것이 절차도 공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졸속이라는 표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태선 이사장 등 기존 박문진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선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 2심 모두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방통위의 이인 의결에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방통위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인 체제의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 방통위가 마비될 거라던 방통위 측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거듭 불복한 방통위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후임으로 선임된 박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별도의 심리도 열지 않고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방통위의 선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문진 새 이사들은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은 이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방통위가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고, 방통위는 향후 검토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이 신상 정보 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는 34살 남성 이지연입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린 뒤 5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밤 충남 서천군 사곡리 공터에서 운동하러 나온 40대 여성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안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피해 여성과 이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이 씨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해 수천만 원을 잃고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나간 점, 그리고 주변을 1시간 전부터 대회를 한 점,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점으로 봐서 계획범행으로 보고. 유족 측은 참담한 심정을 내비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너무나 계획적인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도 우발범행을 주장하면서 감형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 잔혹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만큼이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문제 역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신상을 공개를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언론 재판을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한 가운데 다음 달 14일까지 신상 정보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이 씨 측은 신상 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